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 봄이 오면서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너랩은 지난해 가열차게 아프리카, 동남아, 유럽 지역에서 나름의 유효한 성과를 가지고 또 시장이 원하는 대로 좀 더 깊이 있게 더 이상 감이 아닌 데이터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녹지 관리 생태계 그리고 수목 관리 생태계에 뭔가 이 생태계 일원으로서 뭔가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접시 현실적으로는 또 증명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보는 힘, 우리가 표제적으로 특히 선생님들의 여러 현장 경험과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무의 수관, 뿌리, 가지, 잎 이런 모든 부분은 선생님들의 경험에 말미암아 충분히 진단이 되고 적절한 처방으로 또 나무가 지속적인 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는 잘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흙이야말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박테리아성 아니면 또 뭐 세균성 이런 내용들을 흙 내부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내용들은 파보지 않으면 손쉽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너랩이 센티넬이라는 토양 전문 센서를 만들게 되었고, 지난해 하반기에 시장에 나온 이후로 오히려 해외에서 좀 더 용이한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번 3월부터 굉장히 유명한 골프장 체인 내에 잔디 및 수목 관리 환경에 드디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좀 짧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부분으로 발전 진화를 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뭐, 이게 좀 언짢으실 수도 있는데, 감으로 한다, 경험으로 한다. 결코 이게 분명히 경험적으로 볼 때, 쌓인 노하우로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언어의 뉘앙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때때로 건조하다고 해서 이 토양 내 심부가 표면이 건조하다고 해서 토양 내 심부가 마르라는 법은 또 일견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비료 시비가 충분히 됐는가 안 됐는가를 입으로 찍어 먹어볼 수도 없고 또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잠깐씩 뭐 이제 6대 원소를 체크할 수 있는 센서를 또 꽂아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잠시 잠깐 찍어본다고 해가지고서 현재의 상태를 담보하기도 힘들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토성의 변화에 따라서 병충해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미 뒤늦게 발견을 한다면 또 다소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가 관리하고 또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너무나 크다. 즉, 이 이야기는 환자의 소유주, 즉 아픈 나무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늘 갖고 가야지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자면 식재는 굉장히 좋게 시작을 해서 뭐 연간 뭐 십수억 원 이상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파생되는 유지관리 비용, 연간 뭐 수천, 수백 혹은 뭐 수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고급 대형 아파트 단지라면 더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자연적으로 감소하거나 자연적으로 고사하는 이 나무의 비용도 직접 손실로 부기를 하자면 몇 년간 혹은 10년 이상 잘 키워왔는데 노호수 앞선 시간에서 보셨지만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수백 년을 잘 살아왔는데 이것이 고사된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한 손실이 유무형적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겠죠. 또한 약해 피해는 늘 이 사회적 손실 비용으로도 책정이 되긴 하는데요. 이 약재가 결국은 환경을 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해서 또 증가된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처음에 식재할 때는 우리가 부기할 수 있고 관리하면서도 이것을 비용으로 이제 체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이면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것들의 문제는 측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즉, 여러분 선생님들의, 이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표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확인과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 시비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동시에 그것에, 그것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하우에 대한 정합성을 좀 더 끌고 올라가면서 높이는 부분이 바로
토양 내부의 정보를 우리가 시계열로 들여다본다면 어떨까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아무래도 효과가 좋아지겠죠. 예를 들어 사람 의사로 본다면 어, 어디가 아프냐 촉진을 해보고 문진을 해보고 간단하게 이제 증상 부위들을 만져보거나 청진해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코프로 들여다보거나 그래도 병기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을 경우엔 최소한 엑스레이, 피검사 그것도 아니라면 뭐 CT나 MRI 구조까지도 가는 이런 당연한 정합성을 높여가는 과정도 우리 나무의사 생태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믿음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현재 방식의 한계를 토양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을 현재 방식의 한계를 좀 보자면은 일반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만져본다. 그리고 다밥 측정계나 아니면은 온습도계로 표면이나 이제 다소간의 심부를 좀 찍어본다. 즉시성으로 찍어본다. 혹은 그것도 믿op지 않다면은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그 검체 자체를 분석실로 보내서 기다린다. 그리고 그것에 나오는 사이 또 일반적인 이 포괄적인 인터뷰를 포함한 내용을 가지고서 경험 기반의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에서 보자면 다소 느릴 수도 있고 또 뭐 분석실에 보내니까 비용도 증가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실시간으로 구조화하기가 어려우니 좀 뭐랄까 사후의 체계로 우리가 늘 끌고 오면서도 즉 이제 수목 관리를 잘 해오셨습니다만 이게 실시간성으로 바뀐다면 아마도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접근 가능한 비용으로 가능한 한 많은 센서들이 토양 신부에 박힌다면 훨씬 더 유기적으로 진단 처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고로 현장에 있는 이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현장에 갔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꽤 늦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원인 파악도 당연히 늦어지고 또 시료 자체를 연구실에 보낸다로 하게 되면은 또 왔다 갔다 시간에다가 뭐 밀려 있으면은 또 일주일, 이주일도 걸리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로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그래, 내가 한번 책임을 져보자. 열심히 한번 진단을 해보고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한번 그 적용을 해보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다지 비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 환자의 의료 데이터처럼 수목의 토양 생태마저도 알 수 있는 의료 데이터 체계를 편입을 시킨다면 우리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로 정합성을 끌어올리고 진단의 적시성, 진단의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너랩의 센티넬이라는 장치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카메라를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5가지의 토양 저항을 전기 전도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이 5개의 프로브가 있고요. 이것이 토양 심부로 들어가게 되고, 이따 실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고주파 통신을 해가지고 우리의 통신, 무선 통신, 뭐 LTE 라인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얘는 방수에서 5등급이고요. 방진에서는 4등급. 그래서 측면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열을 제어하는 이제 공간도 있고요. 후면에도 발열 공간 동시에 해충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네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원격지에서 자체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실시간, 짧게는 뭐 30분 이내, 길게는 하루에 한 6번, 4번에서 6번 혹은 3번에서 6번 정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모든 데이터는 시대에 걸맞게, AI 시대에 걸맞게,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게 클라우드에 있는 중앙 스토리지로 연결이 돼서 이제 으뜸 보안 체계로 국내에서 인증받은 보안 체계로 암호화되어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실제 모습은 어떤지 보셨고요. 얘는 특징적으로는 전기전도도 토양의 영양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겠죠. 그에 따라 변화하는 12 이후 이전, 그 다음에 관수 이후 이전에 따른 pH 변화, 그 다음에 토양 심부의 수분, 토양 심부의 온도, 그리고 질소, 인산, 칼륨, 그리고 염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토양 내에 있는 용존되어 있는 최종 고용물의 통계까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9개의 파라미터를 동시에 시간 단위로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하죠. 바로 여기에 현장 결과가 있는데요. 우선 얘가 설치된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운데에 요 주변이 모두 서해바다입니다. 요 위로 인천대교가 보이죠. 영종도를 가는 인천대교가 보이고 요 바다 위에 둥둥 인공섬 내에 만들어 놓은 18홀의 골프장입니다. 이 골프존에 이 18홀 골프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얘는 바다로 둘러싸였다 보니까 어제만 해도 해무가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바다에 직접 되어 있고 염해 피해가 굉장하며 이 염해 피해가 심해질 경우에는 약 6월 말경 될 경우에는 특정 구역이 완전히 잔디의 색이 죽어버리고 굉장히 마른 땅으로 변하는 이러한 특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우선 타겟으로 해서 센서를 인스톨을 했고요. 이 센서를 설치하는 내용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홀컵 커터로 심볼을 약 30cm 이상 뚫어내고 해당 센서를 쪽삽으로 그린 내에서 쭉 이제 쪽삽으로 일직선을 내고 약 2m 정도의 거리 밖에 센서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요 홀컵 내에 센서를 이제 거꾸로 박았고, 그 다음 한 번 더 보자면 센서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쪽삽으로 이제 판 곳에 전선을 넣었고 센서를 넣었고 그 위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뾰족뾰족하게 센서가 약 15cm 깊이 밑에 이제 토양 내에 들어가 있고요. 15에서 한 20cm 깊이로 들어가 있고 그 위에 홀커터로 끊어놨던 토양을 이제 쭉쭉쭉 넣어서 공격이 발생하지 않게 한 뒤 마지막으로 흙을 정렬해서 넣은 뒤 그 위에 잔디 토양을 그대로 이식하여 잘 밟아 넣어놓고 설치를 완료합니다. 설치를 완료한 뒤에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제 태양광을 줌으로써 이제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고요. 요 안에 감쪽같이 센서가 붙여서 플레이어들에게는 무리 없이 방해받음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갖다 꽂아놓고 보니 흐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간 온도는 이제 최초, 어, 네네. 제가 다시, 이제 보이시죠? 요게 바로 저 이제 그리너랩이 직접 개발 운영을 하고 있는, 대시보드인데요. 요거는 휴대폰에서도 똑같은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요. PC나 노트북, 태블릿으로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간의 온도 변화죠. 계절에 맞게 큰 편차 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습도 정보인데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3월 25일자 이후인데요. 3월 25일자 이후부터 급격하게 습도가 올라가죠. 신부의 온도는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습도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 이후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25일 이후부터 토양의 이씨 값하고 전기전도도 값과 염도 값이 확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25일 같은 날 이후로 보면 질소와 인산과 칼륨의 수치도 확 올라갔다가 안정화 단계로 살짝 다운턴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 pH도 준수하게 가다가 상당 부분 떨어지는 것들이 다운턴 구간에서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 역시도 25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용전 고용물도 역시 25일 이후로 높이 올라갔다가 안정화 추세로 다운턴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시죠?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대로 27일, 26일, 25일, 24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설치된 센티넬 장비에서부터 온도, 습도까지 쭉 옆으로 보게 되면 질소, 인산, 칼륨가까지도 0에 있다가 25일 이후로부터 극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시간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의 현재 유지 결과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보기가 용이하죠. 습도는 지금 현재 여기 점선, 회색 점선으로 보이는 게 지금 3월, 4월 사이에 표준, 지금 현재 이 센서가 위치된 곳의 위경도에 따른 표준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표준값을 벗어나는 것이 이시, 습도, 칼륨, 그 다음에 질소 값입니다. 염도 값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떨어지고 있고요. pH도 이제 준수하게 평균값에 요즘 시기에 평균값에 맞춰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내용을 관리자나 아니면 남의사 선생님들께서 직관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얘는 칼륨이 높군, 인산이 비정상적으로 높은데, 질소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왜 이렇게 용탈이 늦을까? 아니면 희석이 늦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서 또 다른 시계열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 내지는 이것에 대한 인자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게 되겠죠. 고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25일 이전에까지는 비료나 관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였었는데요. 비료 투입 직후에 25일 오후 13시 한 49분 정도에 최초 액비를 약 5mg, 그 다음에 복합 고형 비료를 이제 종이컵 기준으로 한 3분의 1컵 정도 주고 물 4바가지 정도를 함께 뿌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이 씨가 폭발했고요. 이후 급속 하강을 합니다. 이것은 평가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토양 침투와 희석 과정, 용탈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시간 흐름에 대한 시계열로 핵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어, 1시 한 49분에 이제 비료를 넣어놓고 찍힌 게 3시 3시 31분에 당일에 염도는 이 씨는 약 한 10단위에서 3000대로 확 뛰었고요. 염도도 1600 단위로 뛰었고 수분은 95%. 그 다음 5시에 제일 높이 뛰었습니다. 이 씨가. 염도도 제일 높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6시 이후부터는 새벽 1시 56분까지 점점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상태가 현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비료가 토양표층에 그대로 존재하면서 아직 흡수 이전이고 물과 함께 풀린 상태이며 15시 31분 이후에 한두 시간 지났더니 급격하게 수치가 올라가면서 센서가 작동을 하고 즉, 비료가 확산 단계에 있고 토양 내부로 이동하면서 용탈이 발생을 하면서 일부 흡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지에 있는 그린키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판단입니다. 현재 상태, 심지어 숫자가 지금 이 씨 같은 경우 새벽 2498, 염도는 1373, 수분은 87, 안정화로 떨어진다. 제일 높았을 때보다 안정화로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현재 상태는 과다시비 상태다. 즉, 이 씨가 굉장히 이씨 스트레스가 높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티옵존이고요. 잔디 품종은 벤트그라스입니다. 벤트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적정 이씨가 200에서 800, 아, 저기 800이 이제 마이크로 제가 요 단위를 까먹었네요. 요거고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벤트그라스의 스트레스가 되는 구간은 1500이 넘으면은 안 된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또 pH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6.1, 6.2 사이에서 현재는 5.4에서 5.7로 다소 산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단은 잔디에게는 오히려 정신이 깨지는 상태로 돼서 유의미하다.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잔디에는 유리한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관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린키퍼 분단을 하고 현재는 약 2,500 정도에 가까운데 목표는 1,000 이하로 낮추기로 해서 이제 강제 관수를 스프링클러를 틀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만약 이걸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위치 특성상 잔디에 화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흡수 장애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그 땅이 간척을 한 땅이거든요. 이 골프장이 지어진 땅이. 그래서 흡수, 밑에는 이제 이제 클레이층이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흡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해주시는 말씀은
이걸 직접 이렇게 시간 단위로 보지 않았으면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하게 우리가 넣었을 수 있다. 불필요하게 물을 더 틀었거나 불필요하게 비료 시비를 과하게 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즉 비용이 더 지출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를 놓친 나머지 잔디의 피해가 심하여 또 다른 때를 뜯어와 가지고서 잔디 이식하는 작업을 해야 되므로 인건비가 발생을 한다던가 시간 지연에 따른 보상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특히 티잉존이기 때문에 고객 유치가 딜레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무적 그 해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보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시계열로 좀 더 보게 된다면 적시에 필요한 행동을 적시에 함으로 인해서 비용 효율적인 운영 유지 체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로서도 굉장히 유의미했고 그린어랩 창업 이래로 처음으로 땅속을 들여다본 실제적인 현장 사례인데요. 요 요건으로 이제 다른 이제 골프장의 수목 인근 굉장히 비싼 소나무들이 식재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목 식재까지도 함께 동일한 센서로 관리하면서 동시에 골프장이니까 아무래도 잔디에 대한 관리 비용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센서의 이 점유도를 좀 더 높여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스스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표준에 대한 욕심까지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즉, 이 센서는요, 아까 설치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센티넬 센서는 로라라는 원격 통신 장치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양 정보가 수집되는 게이트웨이 창구를 통해서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로 나가게 되고 조금 아까 차트가 보이셨었죠. 이런 식의 차트 모양으로 대시보드로 이제 그 표출이 되어 어디서든 나의 휴대폰, 나의 태블릿, 나의 노트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나무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그 역할에 맞춰서 보자면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실시간으로 처방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이 설치한 현장의 관리자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눠본 바로는 기존은 이제 숙련된 경험이 많은 이제 그린키퍼 여러분들의 능력에 의존했던 반면 이 능력을 증강시키고 배가시킬 수 있는 구조가 정말 데이터로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용이하게 아, 받아들여 주시고 동의를 해주셨고요. 늘 조금씩 늦는 사후 대응이었는데 이제는 사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데이터로 하여금 잡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굉장히 단편적인 대응이었다. 즉 색깔이 변했으므로 누렇게 변했으므로 어떤 이제 시비를 하고 까맣게 변했으므로 강제 관수 처리를 하면서 흙을 개토하거나 복토한다. 이런 단편적인 요건이었었는데 이제는 복합적으로 지속적인 대응 환경을 사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설치 이전, 설치 후로 극명하게 나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그리너랩 센티넬을 적용함으로 나올 수 있는 핵심 가치는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흐름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데이터가 쌓임으로 누적됨으로 인해서 AI에 특화된 모델을 고민하면서 또 다른 진단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요소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챗 GPT의 시대는 쌓였던 인류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데이터 덕분에 가능한 시대이거든요. 즉 우리에게도 나무의사 생태계에도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요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된 기간 동안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했구나.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이구나. 이것이 쌓인다면 이상 징후를 내년에 언제쯤에 무슨 일이 벌어질 테니 무슨 약제를 얼마만큼 미리 준비를 해두고 관수 체계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 방법으로 미리 이제 연간 예산이나 연간 처치 계획을 마련해 보자. 라는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런 핵심 가치 세 가지 정도는 뽑아낼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ROI, 즉
투자한 비용 대비 걷어들일 수 있는 이익 구조에 대한 개선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나무의사 생태계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물 사용을 감소한다든가 과도한 약재 사용이나 아니면 적시에 할 수 있는 약재 사용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건비를 좀 더 줄여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된다면은 이 골프장 이제 18홀이 있는 골프장 기준으로 볼 때 연간 보통 작게는 이제 한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20억 원이 넘는 규모까지도 연간 이 그린과 수목, 그러니까 잔디와 나무, 수목 관리 비용이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이 그린어랩 센티넬을 도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15에서 최대한 30% 이상까지도 절감을 한다. 물론 도입을 하기 위해선 비용이 들겠죠. 근데 나중에 드릴 말씀입니다만 이 비용이 센티넬 이 센서 비용이 굉장히 어쩌면은 상대적으로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용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 입장에서는 투자로 생각을 해 주시더라고요. 즉, 데이터 기반에 대한 유지 관리 계약을 남의 선생님들로서는 이제 그 각 지역에 있는 컨트리 클럽과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요소가 나오고요. 또 하나의 시계열 기반의 이제 데이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밀한 처방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이걸 좀 더 확장을 하자면은 아파트나 공공기관의 납품 계약을 직접 나무병원이 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은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되겠죠. 아파트만 하더라도 뭐 동이나 남방향으로 해서 조경 환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런 곳에다 하나씩 푹푹 박아놔도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면 언제쯤 뭐 하면 됩니다. 언제쯤 뭐 하면 됩니다. 언제쯤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는 실제 흐르는 데이터를 보시고 아파트 방문 일정을 잡으셔도 되고요. 굳이 뭐 언제 한번 또 오겠습니다. 이런 약속하실 필요 없이 문제가 있을 때만 나가시니까 거마비도 아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또 아파트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실제 보이는 요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차트로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 센터라던가 아파트 자치 운영 조직에서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떠한 이 관리 체계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어랩이 한국보험개발원하고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험은 쌓인 데이터가 없으면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근거가 명확해야 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한 5천 그루 정도의 나무 진단 처방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데 지금 센티넬 센서를 통해서 쌓는 데이터까지 합하게 된다면 보험개발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호수, 녹호수, 문화재들을 관리하실 때나 아니면 아파트나 이제 공원이나 아니면은 이런 중요한 곳에 되어 있는 나무들을 진단 처방 처치하실 때 나오는 사고들도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될 수 있다면 또 좋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보험은 당장 연내에는 다소 좀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좀 뚫어가면서 보험개발원하고도 이런 상품들을 보험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장에선 굉장히 유연하고 민감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들, 여러 남의사 선생님들, 나무의사의 역할은 이렇게 AI 시대에 더불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현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그리너랩의 어떠한 발전이 전혀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말씀 하나하나의 피드백이 담겨서 결국은 센티넬 센서가 이제 나오게 된 거고 실제 현장에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이 센서를 찾게 되고 그 데이터로 말미암아 훨씬 더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훨씬 더 선제적인 진단 처방 처치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AI 시대, 온 세계가 AI에 미쳐 있는 이 시대, AI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에는 결국 경쟁력의 핵심이다. 즉 데이터를 가진 나무의사와 데이터를 경험에 의존하는 나무의사와는 어쩔 수 없이 변별력은 눈에 보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조심스럽지만 좀 들고요. 결국 우리가 이끌어야 될 변화는 나무의사는 수목 토양의 데이터 전문가로 또 하나의 이제 감투를 쓰시게 되는 거고요.
나무의사는 치료 전문가지만 이제는 선제적인 예방관리자, 즉 데이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예방관리자로서 분명히 업스케일 할 수 있다고 믿어지고요. 그리너랩의 센티넬 센서와 그리너랩의 트리에이드 EMR은 전자의료체계로서 또 하나의 표준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생성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치는 아까 보셨다시피 완성된 제품이므로 간단하게 땅에 심기만 하면 됩니다. 유지보수는 배터리를 갈아줄 필요도 없고 그냥 태양만 잘 떠 있으면 그 태양광을 통해서 쭉 지가 스스로 일을 하게 되고요. 운영은 보셨다시피 PC의 브라우저나 모바일의 휴대폰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즉시 로그인 등록만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기준치를 넘어서게 되면은 자동으로 알람이 감으로 놓치시더라도 알람만 보시면 문자 뜬 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 앱에서 푸시하는 메시지만 보시면은 그때 들여다보시면 알람 기반으로 즉시 대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입이 필요하시면 이제 지금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도입에 대한 문의 설정을 좀 해봐 드리고요. 또 공동구매나 지역별로 이제 나무의사협회 각 지부별로 공동구매가 또 필요하시면 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고 아니면은 단체나 아니면 커다란 이제 뭐 그 도입 문의가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은 공공기관 단위로 있으시면 역시 이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하다면은 지금 요 그림에서는 지금, 어, 그리너랩 로고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각 의사 선생님들의 병원 아니면은 각 아파트의 로고 이런 식으로 직접 바꿔서 아파트의 이제 주민자치의 소유라든가 아니면은 나무 병원의 소유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생님들의 자부심을 좀 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선생님들의 로고들을 여기에다 박아가지고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현장에 있었던 실제 사례, 그리고 오늘 현재 이 시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제의 사례를 직접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모쪼록 이런 환경들이 큰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데이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변화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금이고 반도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의사의 변별력과 나무의사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건 바로 이러한 데이터가 가져다 주는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